네, 올해로 저는 43살이 됐습니다. 40살이 돼서 마음이 이상하다 했던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서 이제 43살, 40대 중반으로 가는 나이가 됐는데요. 근데 제가 40살이 되면서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고민에 의해서 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꿨어요. 근데 그랬더니 저의 지난 40대 초반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해지고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성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42년 동안 이제 살면서 배운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지난 1, 2년 동안 이런 것들을 했더니 내 인생이 조금 더 다이나믹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졌다라고 생각되는 총 20가지의 인생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같이 40대 기혼 여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를 챙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돌봐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남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내 일을 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를 챙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챙기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일단 심리적으로 힘들게 되고 몸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나라는 의문을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없고 남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매일매일은 당연히 힘들지만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뭐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혼자 산책을 나간다든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다면 1박 2일 정도 나만의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먹고 싶은 건 뭔지, 내가 가고 싶은 건 어딘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요.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가끔씩 충족이 돼야 우리가 우리 삶을 조금 더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비 경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40살이 되면서 가장 저의 삶의 큰 변화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그전에는 저는 맥시멀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끊임없이 샀는데요. 그 물건을 샀던 거에는 좀 소비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는 물건도 많고 또 이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 물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회가 우리한테 소비를 부추기고 소비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친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내 이웃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인플루언서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물건이 갖고 싶고 또 경쟁적으로 약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비 경쟁은요, 결국에 내 재정도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가난해지게 만듭니다. 당연히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비 경쟁심에 의해서 물건들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입니다. 제 삶을 돌아다 보면 제 인생은 30대부터 정말 더 생산적으로 그리고 좀 꽉 차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일단 30대 초반에 저희 예쁜 아이들을 낳게 됐고요. 그리고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시야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후반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마흔을 코앞에 둔 39살 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현재는 내 근육도 많고 또 건강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또 이 디지털 대학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꿈이나 계획이 있다면 이 나이 때문에 억눌려서 시작도 못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시작하실 거면 오늘, 내일 당장 시작하세요. 왜냐면 이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네 번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입니다. 40살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남의 시선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은요,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활 하기도 바빠서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뭐 생각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입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이 무섭다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걱정이 된다고 해서 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되 남의 시선을 떠나서 좀 삶을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5번째, 이너뷰티에 더 신경 쓰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너뷰티는요, 우리가 뭐 먹는 거, 아니면 잠자는 거, 아니면 영양제 이런 거의 도움으로 좀 더 예뻐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이너뷰티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40대가 되니까 확실히 얼굴에 주름이나 그리고 모공이 커진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거는요, 근데 제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예요. 아무리 제가 얼굴에 시술을 한다고 해도, 뭐 안티에이징을 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제가 늙어가는 거는 정말 사실이고요. 물론 조금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이제는 우리 겉모습이 늙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그거와 조금 반대로 이 이너 뷰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현명해질 수 있는지, 관대해질 수 있는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지 등등 해서 이 안이, 내부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내 겉모습이 조금 늙게 바꿔도 그거를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6번째는 걱정을 덜 하자입니다.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걱정이라 함은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이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경우만 많아지고요.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아요. 어쩌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는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사건건 많은 일들, 아니면 뭐 아이들에 관련해서, 아니면 뭐 배우자에 관련해서, 아니면 내 일에 관련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을 굉장히 막고 그리고 제한할 수 있어요. 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에 집중하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좋은 성과를 내다 보면 이런 긍정적인 거에 따라서 좀 걱정을 나중에 덜 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7번째는 가끔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자입니다. 제가 이제 43살이고 기혼 여성이고 아이가 있으니까 저 아줌마입니다. 뭐 아줌마라고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소녀같이 살고, 그리고 20대 같이 살고, 이 젊은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40대라는 나이를 살아가긴 하지만 가끔씩은 그때로 돌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꿈을 많이 꾸고, 그리고 친구들도 조금 자주 만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막 먹으러 다니고, 옷도 조금 더 예쁘게 입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조금 더 친근하게 대하고 등등 해서 좀 예전의 나로 가끔씩은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젊고 재미있고 활기차게 사는 거에 의해서 현재의 나의 삶을 조금 더 활력 있게 바꿔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8번째는 물건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맥시멀리스트였을 때는요, 저보다 뭐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거나 명품백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지 못해서 좀 안달이 나기도 했었고요. 특히 저의 맥시멀리스트의 경험은요, 저에게 비싼 경험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쓸데없는 물건들을 그냥 마구마구 사서 집에 쌓아놨다가 결국에는 다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교훈에 의해서 제가 약 2년 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고요. 물건을 덜 사는 거에 의해서 저는 조금 더 부자가 됐습니다. 9번째는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제가 앞으로 계속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지금보단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별로 못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더 내가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적어지다 보니까 조금 조바심도 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막 쓰지 말고요.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정말 똑똑하게 현명하게 이 시간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열 번째는 실천보다 열 번째는 생각보다 실천이 중요하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생각만 많고 계획만 많고 실천은 별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걱정도 많았고 예전에는, 그리고 남의 시선도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계획과 꿈은 많은데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약 5년 전부터, 특히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생각은 조금 덜해요. 대신 실천을 합니다. 물론 계획이 좋아야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잘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계획은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실천부터 하라고, 시작부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계획이 좋아도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11번째는 아이들에게는 돈보다 시간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저에게는 예쁜 딸 두 아이가 있어요. 8살, 11살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 교육 이런 걸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는 거의 의미에는 우리 일상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여행 가는 시간, 취미활동 같이 하는 시간, 아니면 부모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등등 좀 다양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희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저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크면은 또 저희와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다양하게 보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보낸 시간들이 모여서 이 부모와 아이들과의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2번째, 가능하다면 빚을 지지 말자입니다. 너무 다행히도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은 지금 살고 있는 요 집에 대한 빚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할부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사는 거고요.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할부를 해서 물건을 사다 보면 매번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을 때 이 할부금 내는데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빚을 갚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할부를 줘야 된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내 경제적인 능력이 됐을 때 그때 구입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번째는 실패는 내가 포기를 했을 때만 있는 거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거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실패가 무서워서 내가 어떤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곧 실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라기보다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잘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당연히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시기에 한 인간은 조금 더 강해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시기를 거쳐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낙심하고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4번째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연습밖에 없다입니다. 처음에 어떤 걸 했는데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을 때,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을 때 제 처음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미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많이 쉬워졌어요. 물론 지금도 실수를 많이 하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3, 4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은 훨씬 나아지고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나를 나아지게 하는 거는 여러분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이라 함은 결국 반복이고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반복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15번째는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좀 살기 쉽다입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사실 힘들어요. 그쵸?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내가 더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데 계속 불평하고 나쁜 점만 보고 부정적으로 산다면 내 인생은 더 힘들게 됩니다. 인생 사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최대한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우울하고 힘들게 부정적으로 살 건지 아니면 최대한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건지요. 네, 16번째는 다 잘 어울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요, 이렇게 어디 새로운 곳에 가거나 그랬을 때 내가 거기 무리에 잘 끼지 못하는 것 같으면 좀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40살이 되다 보면 나는 나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런데 어떤 모임이 있거나 어느 장소에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거기 있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나를 거기에 꼭 맞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뭐 친구라든지 상사 아니면 장소, 모임 이런 것들은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끊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이너스적 요인을 끊어야 내가 조금 더 나의 가치관에 맞게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삶을 좀 주관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7번째는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입니다. 저는요, 좀 스트레스도 잘 받는 성격이고 또 성격도 조금 급하고 또 걱정도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이 혼란이 왔을 때 제가 제 마음을 다시 좀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명상, 그리고 운동, 그리고 독서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날 때 이거를 잘 해소를 못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의 부정적인 감정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심적으로 힘들거나 이러실 때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18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시죠? 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요, 처한 상황이 다르고 걱정거리가 다르고 문제거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정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좀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실수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냥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내가 타인을 대할 때 훨씬 내 마음도 편하고 그 타인도 나를 대할 때 그 타인의 마음도 편해지게 되겠죠. 19번째는요, 작은 스텝들이 결국에는 큰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습관들이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좋은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이거에 의해서 내 자신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이루고자 할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이 작은 스텝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여기에다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그 큰 결과까지 성공까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다입니다. 이 말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뭘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살이 딱 넘으면서 이 건강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참 건강이 혼자 자기를 지키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부분은 꼭 매일매일 챙겨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은요, 저의 40대 초반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끔 도와줬던 배움 20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 더 좀 현명해지는 것 같고 성장해 가는 것 같고 성숙해지는 것 같고 정말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든다는 거는 제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하면 그만큼 제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